안녕하세요. 로로센TV입니다. 자, 요즘 불확실성 해소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싹 정리를 해놨는데 보면서 같이 하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거나 혹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종목 진단 요 번호 010-8113-8617 위에 있습니다. 크게 나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시면 되고요. 특정 섹터가 궁금하다 하시면 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정보방도 신청하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CPI 안정적인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 이미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다시 금리 인하를 압력하고 있습니다. 관세 효과로 해서 언제 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기에 압박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작부터 뭐 겁쟁이라고 하고 느림보라고 하고 뭐 잘라버리겠다고 하고 많은 협박을 했는데 안 통하니까 이제 지표가 나오고 나서 또 다시 이제 다시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 뭐 불확실성 해소로 해서 이미 이제 4만 포인트 위쪽으로 쓱 올라온 이후에 이후간에서 한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4만 1천, 4만 2천 열심히 회복되고 있다. 4만 2천 회복되는 게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요 박스권 사이로 들어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42,000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42,000에서 45,000 사이 이렇게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한번 쓱 밀렸었는데 유간 회복하고 다시금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요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당장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스닥은 뭐 진작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2만 포인트까지는 이제 뭐 편안한 구간이고 사실은 뭐요 19,000원 뭐 부근 정도부터 해서 2만 포인트 사이니까 이제 딱 19,000원까지 회복됐죠. 그럼 여기도 상단에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요 구간 안으로 다시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7,000원에서 뭐 2만 사이 정도 사이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좀 과하게 내려온 게 요 아래 구간이었다. 이것 또한 이중 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회복돼서 이미 17,000 위에 올라오면은 제가 기본적인 건 해소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고 18,000 위에 올라와서 이제 19,000까지도 도전하고 있다. 미국 증시는 다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라고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00부터 시작해서 2,650 요 구간에서 박스권 그리고 있다가 관세 때문에 내려갔다. 이 구간 그래서 제가 신경 쓰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2,400 이탈하고 뭐 공포 구간 만드는데 이거 굉장히 일시적이다. 그리고 저점이 어디냐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뭐 관세 유예나 이런 좋은 소식 나오면은 바로 해결이 될 거다. 사실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원래는 관세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원래 없는 게 정상인 건데 억지로 만들어줘서 조삼모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조금 완화적인 조치만 취해도 좋다 하고 올라올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2,500에서 2,650 사이 요 구간에서 있던 요 증시까지 다시 올라와서 상단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한 달 전에 4월 뭐 초순 중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공포감에 쌓여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4월 6월 이 봄 안에 저는 고점 돌파 시도는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말씀드렸을 때 다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지금 주식 던지고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요즘에 안 보이시죠? 네. 네,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뭐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 여전히 뭐 한 번에 돌파는 못하더라도 돌파 시도한 다음에 넘어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못 넘어간다 하더라도 넘어는 갈 거예요. 그런데 봄에 넘어가야 되는 이유도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여름에는 수급이 좀 부재해진다. 펀드 매니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휴가 가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머랠리가 전통적으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머랠리가 나오면은 그럼 굉장히 특수한 경우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 서머랠리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 전까지 이거 돌파해서 올라간 다음에 여름에 가파르게 올랐을 때 잠깐 휴식을 취하는 정도 있다가 그리고 나서 휴가 기간 끝나고 가을에 또 다시 달리면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흐름에서는 지금 뭐 크게 어긋난 건 없어요. 관세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뭐 1, 2월 좋고 뭐 3, 4월은 조금 쉬어갈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뭐 좋아진 다음에 5월 같은 경우에는 좋아져야 된다. 4월부터 좋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3월까지 상승을 하면 4월이 안 좋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3월까지 상승이 아니었죠. 2월까지 좋고 3월은 여기서 눈치 보기 하다가 3월 말부터 4월까지 조정. 그러니까 4월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다. 큰 그림에서 어긋난 건 없어요. 약간의 차이는 뭐 작년 연말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이야 이제 큰 그림 그려놓고 약간의 색칠만 바꿔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수급도 마찬가지. 지금 외국인들이 뭐 연속적인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환율이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1,300원대까지도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은 이제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 이게 연속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선물 이제 하방향에 있는 이 매도를 좀 청산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좋고 옵션까지도 상방향 전체적으로 모든 게 상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 뭐 수급적인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지금은 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 제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저 환율하고 이제 환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선물이 들어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다 해결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코스피는 이제 고점 부근에서 살짝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730 아래서 여기서 한 3주 정도 이제 쉬었죠. 그리고 730을 이제 어제 돌파시도 하고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돌파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780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780 한 번에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 이거는 코스닥이 개별 성향이 강해서 그렇고 만약에 780에서 또 저항 받아도 이번에 돌파 시도한 다음에 아마 봄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여름 전에 돌파해서 여름에 조금 쉬는 구간 만들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썸머랠리가 나와도 지금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4월에 먼저 쉬어놨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폭발적인 흐름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CPI 뭐 발표되고 트럼프 금리나 압력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엔비디아 얘기가 지금 빠질 수가 없죠. 사우디에 지금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사우디에다가 이제 그 투자는 이제 투자 포럼을 했었죠. 여기 최신 AI 칩인 GB300을 18,000개를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좋죠. 20만 5천 원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22만 원 구간 넘어가야 되는데 이 구간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최근에도 너무 싸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었죠. 그러면서 올라오는 게 당연하고 7만 원대는 여러분 공짜입니다. 이거 무혈입성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10만 원은 당연한 거고 저는 2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미반도체 이제 SK하이닉스와 분쟁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앞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엮인 게 하나비전이죠. 하나비전에다가 새로 이제 공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20% 이상 좀 TC 본더를 좀 비싸게 받으면서 문제가 된 거죠. 한미반도체는 8년 동안 뭐 그렇게 가격을 올리지 않고 의리로 잘 지키고 AS 관련된 이제 유지보수팀까지도 60명을 보내놔서 엄청난 하이닉스의 수율을 담당할 때 이제 한미반도체가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서운해서 그 유지보수 팀을 이제 마이크론으로 보냈더니 마이크론의 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뭐 28% 가격 올린다라고 통보하고 해서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왔던 건 알고 계시죠? 그 핵심이 이제 하나 비전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TC본도 쪽을 개발하면서 SK하이닉스의 퀄테스트 통과하고 공급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비전은 드디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랑 삐걱거리면 삐걱거릴수록 하나비전은 더욱더 하이닉스의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비전에서는 삼성이랑 마이크론에도 또 공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비전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고점을 계속 돌파해서 정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도 큐브 프로버 이제 퀄테스트 통과 임박했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는 작년에 유상증자 때문에 밀렸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거래소에서 이제 무마시켜서 완화시키고 그리고 제2호 인수 같은 경우는 없어진 일로 한 다음에 제자리 다 올라왔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고점 돌파해서 기존에 이제 과거에 6만 원 이 구간 넘어가는 거 뭐 어렵지 않은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 되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맞춤형 반도체 시장 열리면서 브로드컴이랑 이렇게 공급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시면 되고, 뭐 DI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이렇게 쓱 올라와주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오 테크닉스랑 이런 종목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EST도 최근에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ST 이렇게 올라왔다가 휴식 구간 취하는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좋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C 같은 유리기판 관련 쪽도 좋아지고 있어요. 블랙엘부터 해가지고는 발열량 때문에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세대에 이제 HBM 쪽 계속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유리기판 쪽 SKC라든지 뭐 피롭틱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중심적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제 미래기술 특보 쪽으로 해서 이제 유진 로봇의 장동희 사회이사를 영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진 로봇이 요즘 연일 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강력한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영향력으로 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올라갔는데, 기존부터 말씀드렸듯이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뭐 전 국무총리죠. 로봇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로봇회사 방문할 때 로보티즈를 우선적으로 방문할 정도로 국책 과제를 싹쓸이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이제 반영이 되고, LG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 이제 LG에다가 이제 생활 로봇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뭐 1분기에 40대 공급했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게 점점 확대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또 요즘엔 나우도로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주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28만 원 구간 뭐 이 구간 가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28만 원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 코스닥의 미래는 로봇주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롤의 로봇주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작년 말에 요 바닥에서 말씀드렸어요. 12월 18일 날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바닥권에서 이제 계속 볼 수 있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긍정적인 모습, T로보틱스 이런 모습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유일로보틱스는 특징이 이제 7만 5천 원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럼 다시 한번 뭐 10만 원 쪽부터 넘어가면 뭐 15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체크하시면 되고, 원익홀딩스도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합니다. 원익홀딩스는 뭔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원익로보틱스의 이제 촉각 센서 쪽으로 해서 이 원익 그 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촉각 센서 쪽으로 해서 알레그로엔드 이 부분은 이제 메타하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죠. MOU를 통해서. 그리고 엔비디아도 탐내는 기술이 이 촉각 센서 기술이다. 이 원익 로보티즈의 알레그로엔드가 그만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들이 인정한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까지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사우디 내 항공 및 해양 사용을 승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이것도 이제 사우디 관련된 건데, 뭐 한국항공우주나 뭐 이런 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에 같이 엮일 수 있는 거고, 중소형주가 또 이제 스타링크 하면 이제 스페이스X가 우리가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캔코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스페이스X에 연료 공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노스페이스나 이제 AP위성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같이 이제 이런 이제 관련주 쪽으로 많이 엮이죠. 그리고 원앱 프로젝터 쪽으로는 인텔리안테크가 너무 오래 쉬고 있었는데, 이게 슬슬 움직일 때 됐는데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그리고 LK 삼양이 이제 광학용 카메라 모드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새로 공급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에 한번 이슈되고 충분히 쉬었는데 좀 과하게 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500원 아래 내려가면 회복될 만도 한데, 생각보다 이제 이 우주항공 쪽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더 밀려 내려왔다. 관세 영향까지 잡으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좀 이슈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IRA 수정 발의된 부분 때문에 재생에너지 불확실성이 드디어 해소가 되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뭐 원전 같은 경우는 한수원이 차세대 경수료용 원자로 노형과 설계 방향을 이제 그 개념 개발을 착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최근에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태양광은 국내는 아니고 미국으로 보면 하나큐셀이 워낙 뭐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국에 이제 태양광 견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이 좀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랑 이제 폴리실리콘의 OCI홀딩스가 대표적으로 움직였고, 오늘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같이 좀 이제 움직이는 모습, 나 움직일 때 됐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12,500원 회복되면서부터 쭉 올라와주는 모습 좋고요.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 시대 때에는 이거를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스코틀랜드에다가 골프장을 지었는데 그 옆에 풍력 이제 기지가 생기면서 소음 때문에 골프장 운영이 계속 적자가 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화가 잔뜩 나서 이제 영국 연방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졌어요. 그래가지고 풍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는 원래부터 본인이 직접 피해를 봤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풍력을 싫어하는 대통령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 사실 이 미국의 풍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에서 주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 세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풍력 사업을 시작하게끔 해주고 거기다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이제 주력 뭐 이제 지지층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풍력 같은 경우가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또 폐기하기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그냥 재미삼아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상식적인 일이니까. CS인드가 최근에 맥을 못 추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이제 출발이니까 CS인드 지금부터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올랐는데 기존부터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CS 윈드 쪽이 많이 집중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쉬었다 보시면 되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쓱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수소 쪽으로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이니까 이쪽 보시면서 뭐 JNK 히터나 뭐 이런 거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JNK 글로벌이죠. 사명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JNK 글로벌이나 이런 쪽 같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원전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차세대 경수료용 원자로 노형 요 설계 그리고 개념 개발 착수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갱신했다 보시면 되고, BHI 요거 그냥 항상 같이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HI도 올라온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뭐 우진엔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G2파워 같은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진엔텍은 2만원 회복되면 더욱더 뭐 멋있어지겠죠. 그리고 G2파워 같은 경우 저거 8,000원 회복이 중요한데 요 구간 계속 건드려주고 있는 거 보니까 한번 넘어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 순환매 돌고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는데, HD 현대엘렉트릭이 지금 35만원 회복되기 시작한 거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기존의 지지선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온 다음에 요 구간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40만원 기본이 45만원 한번 더 건드려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돌파해서 넘어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LX 일렉트릭 같이 봐야겠죠. LX 일렉트릭은 먼저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보니까 그냥 편안한 모습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LS가 뭐 같이 따라 움직이니까 이 전선 쪽이죠. LS 전선 쪽으로 해서 움직이고, 요즘 전선주가 이렇게 순환매 돌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전력기기 쪽에 대비해서는 좀 덜 올랐는데 LS가 먼저 이렇게 치고 달리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온전선이라 이런 쪽이 이제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고점 돌파 앞두고 있죠. 65,000원 돌파하면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6만원 넘어왔으니까 요거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사실 65,000원보다는 6만원이 여기가 전고점 부근이라서 그렇지 6만원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은 지금 뭐 중요한 구간 잘 돌파해서 요 구간에서 조금 쉬었다가도 될 정도로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전선이 이제 오늘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11,500원 돌파한 다음에 약간 횡보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뜸들인다 싶었는데 드디어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한진칼 봐야겠죠. 네, 한진칼. 이 개별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진칼하고 SM젠터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상황으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호방그룹하고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KCGI 쪽이랑 이제 있던 경영권을 이제 호방그룹이 가져갔는데 지금 지분을 18.46%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조원태 회장이랑 1.6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한질칼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호방그룹이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의심하실 수 있을 거고, 뭐 1.67%면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LS전선이랑 지금 그것도 있습니다. LS전선이랑 대한전선이랑 이제 갈등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본인들 기술력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그 호방그룹이 이 대한전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자회사죠. 자회사랑 이제 싸우고 있는 LS전선. 그런데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진그룹하고 MOU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불똥이 좀 같이 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반이 이게 저 호남 전라도 지방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현금을 많이 끌어모은 기업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입각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업을 진출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사실 2015년 10년 전에도 이 아시아나항공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정확하게는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그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하려고 했던 건데, 기존부터 이제 뭐 관심이 있던 게 항공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좀 엮여가지고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영력 문제하기가 참 좋은 상황이죠 지금. 지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 호방건설이 지금 쓱 올라오면서 조원태 회장 쪽 이쪽 우호 지분이랑 했을 때 비중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할 때도 이렇게 이제 지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MG 엔터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올라간 다음에 뭐 얼마까지 가느냐가 의미 없는 구간이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는데, 이제야 매도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에 흑자 전환한 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고 7분기만에 흑자 전환됐다라는 거,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 이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이제 파산핑이라고도 불리는 이 핑크퐁 그리고 티니핑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티니핑이나 뭐 하초핑 이쪽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전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핑크퐁은 삼성출판사 쪽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무슨 핑 붙어가지고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제 그 별명 뒤에 핑을 붙여가지고도 얘기하고 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이제는 한번 놓아줄 때 된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12월 6일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다음에 경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벌써 300% 넘게 이제 400% 가까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내일 정도면은 저라면은 단기적으로 이제는 매도할 타이밍. 기존엔 계속 들고 가도 되고 트레이딩도 좋고 다 좋습니다. 계속 들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한 차례 매도할 타이밍이 이번 주에 내일에서 모레 정도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로 좀 줄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고 마치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종목 진단이나 무료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 요 위에 번호에 있는 8113에 이제 8617 010-8113에 8617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롤쌤 시즌2는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함께 영상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으로 올려주시는 보내주시는 쪽은 제가 영상 따로 만드니까요, 올려드리는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랑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